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모든 분들이 아마 지금 현재 시점이 되게 답답해 하실 거예요. 답답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제 자신이 그렇게 느끼니까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니까. 저도 이제 뭐 조금 일찍 들어와 있긴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입장에서 투자하는 입장이잖아요. 소액 개미 투자자이긴 하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앞이 가시거리가 10m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거리에 있는 어떤 그 강가를 아니면 바다를 자그마한 보트를 타고 거기를 건너고 있는 지금 와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앞에 암초를 만나서 급락하진 않을까. 막 걱정도 많이 하시고 내가 잘못된 그릇된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여러 가지 아마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이런저런 뉴스를 말씀드리면서 뭐 갑자기 급등한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영상의 주제가 되는 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나 그리고 지금 거대 세력들은 어떻게 움직이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뭐 차트를 보고 뭐 내일 오를 거예요. 뭐 이렇게 급작스럽게 갑자기 그렇게 다이렉트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더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쉽사리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뭐 순간적인 희망의 로를 돌릴 수는 있겠죠. 뭐 갑자기 급등한다, 뭐 어떻게 된다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그렇게 급작스럽게 그거는 저는 경제 상황하고 모든 것들이 메커니즘적으로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저는 같이 동시에 보거든요. 그런 거를 동시다발적으로 다 생각을 해서 결론 내서 저도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내일이 이제 보면 11일 날 중국에서 CBDC 발행에 관해서 액션을 취하냐 마냐에 관해서 이제 다음 주에 결정이 될 거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얼마 전에 이제 ECB에서 유로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본인들도 디지털 커런시에 관해서 CBDC에 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회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트윗을 보면서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디지털 커런시에 관해서 ECB에서 지금 보면 뭐 밑에서 물밑 작업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이 내년에는 이게 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CBDC에 관해서 내년에는 본인들이 출시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뭐 된다 안 된다 리브라 코인도 그렇고 뭐 중국에서도 뭐 이런저런 아직까지 현실화된 건 아니지만 유럽까지 여기 가세하고 일부 국가는 CBDC 발행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발 한 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에 관해서는 우리가 뭐 파이낸셜 포스트지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건 리플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들이 분명히 뒤통수 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어저께 제가 다른 분들이 이제 리플에 관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시는 그런 걸 봤는데 거기서 밑에다 댓글 다시는 분들이 악플을 다시거나 아니면 뭐 그만 이제 암호화폐 투자를 그만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보통 시장이 반응할 때는 대중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막 휩쓸려서 막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그게 오히려 반대로 쏠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체감을 하셨겠지만 그래서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약간 하고 있는데 머니그램의 CEO가 이제 지금 보면 리플의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미국하고 멕시코 국경 간 어떤 그 결제 시스템에 관해서 트랜잭션에 XRP 트랜잭션을 10%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호재긴 호재거든요. 지금 리플 스웰에서 나온 얘기는 분명히 아니긴 하지만 어쨌건 근데 이 얘기를 머니그램 CEO가 하면서 무슨 또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여기다가 3개 국가를 더 추가를 해서 국경 간 결제에 있어서 리플 네트워크를 좀 더 많이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이제 지켜보시고 홀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패닉하거나 이러신 것보다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포기하시기보다는 이거는 중국에 관한 얘기를 제가 뭐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진을 올리면서 여기다 이제 코멘트를 단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량을 자랑하는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거기 CEO예요. 창펑자오가 이제 여기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보면 이게 중국의 충칭이라는 어떤 거기
거기에 뭐 시민회관 같은데 그런 데인가 봐요. 근데 중국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블록체인에 관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인 즉슨 우리는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관심 있는 사람만 뭐 컨퍼런스나 어디 가서 그냥 살짝살짝 보고 거기 가면은 뭐 코인 같지도 않은 코인 같은 거 팔라고 하는 사람들만 막 잔뜩 있고 그 사람들 자기 코인 좋다 떠드는 건데, 이거는 국가 정책상 중국 대중들한테 블록체인에 관해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국가 시스템에서. 일개 코인에 뭐 해가지고 그걸 팔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창펑자오가 이 사진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알겠죠. 중국의 뭐 정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앞으로 뭐 블록체인에 관해서 어떻게 되고 암호화폐에 관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줄 건지 본인은 지금 100% 오픈해서 얘기는 안 하지만 뭔가를 알고 있겠죠,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딱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던지는데 1.4 빌리언이라고 여기 써있는데 14억 명, 중국 인구 14억 명이 블록체인에 관해서 지금 배우고 있다.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과연 생길까, 이런 얘기를 물음표를 하나 딱 던져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 오픈에 관해서 사실상 우회적으로 사실 저는 이 사람이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억지로 껴맞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중국 시장이 만약에 중국 사람들 대부분이 블록체인이나 아니면 중국 대도심이나 선전시 같은 데나 아니면 뭐 그런 데 가면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바코드 결제 말고 어떤 뭐 암호화폐 결제라고 딱 말하긴 뭐하지만 어쨌건 우리보다 이런 어떤 모바일 폰으로 결제 시스템이 더 대중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이것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경제 시총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주식시장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기 보시면은 밑에 사진이 하나 보이시죠? 여기 보면 블룸버그에서 이거를 올린 건데, 전 세계 주식의 마켓캡에 관한 시총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아마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갈등에 관한 어떤 관세 철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잠시나마 저는 훈풍이 어느 정도 전 세계 시총에, 전 세계 주식시장에 훈풍이 돌았고, 또 미국하고 EU의 무역에 관해서 그것도 작으나마마 발전적인 어떤 그 성향의 정책들이 나왔어요. 그게 다음 주 가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 세계 이제 마켓캡 시총이 82 트릴리온인데 이게 보면 전 세계 GDP의 94%예요. 근데 거의 94%까지 올랐다는 얘기는 거의 리치까지 거의 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뜻하는 거는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리미티드까지 거의 다 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려면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암호화폐 시장에 그 사람들이 돈을 넣어봐야 얼마나 많이 넣겠어요. 근데 주식시장이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도 이제 이 트윗을 올린 사람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 경사가 되게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경사가 가파르게 올라갔단 얘기는 뜻하는 게 뭘까요, 과연? 분명히 경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여러분들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급격하게 상승하면 조정의 폭도 되게 깊어. 그러면 기관 투자가들이 눈치가 되게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한 주 동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아마 이게 와전되는 현상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한편으로는 예측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거는 폼플리아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딱 얼굴만 보면은 허접하게 보이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모건 클릭이라는 그 회사를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모건 클릭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폼플리아노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미래에 디지털 자산이 100%가 될 거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100%가 될 거고, 그 투자자들은 그리고 같은 자산을 이제 포트폴리오에 배치가 될 거다. 그래서 그들이 뭐 디지털 증권이나 디지털 어떤 채권,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그리고 디지털 상품에 관해서 이제 보유를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시간이 문제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 말에 동감을 해요.
근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 1에 나왔던 모든 그런 장면들이 실질적으로 세상에 이식될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칼자루를 쥔 세력들이 지금 현재 암호화폐, 그러니까 현재의 통화 시스템에서 더 이상 발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이유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저런 제가 말씀드릴 게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이제 말씀을 못 드리고, 다른 영상에서 제가 그것만 특별하게 다뤄서 그게 핵심이죠, 사실은. 왜 지금의 현재 경제 시스템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들이 진짜 궁극적으로 가상세계나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온라인 쪽으로 모든 상품 거래 시스템이 그쪽으로 몰려가면 더 이상 거기서 세수 창출을 지금 현재 있는 현물 경제에서 세수 창출을 못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세수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에 관한 당위성에 관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그거는 차후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 사람이 말한 것 같이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에 관해서 이 사람은 확신을 하죠. 폼폴리아노라는 이 사람은. 근데 모건 클릭이라는 회사, 이 사람이 뭐가 대단한데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겠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모건 클릭이라는 기관과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투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 운용사가 있어요. 아마 제가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를 말씀드렸지만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는 또 회사가 또 몇 개로 갈려. 이미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 아시겠지만 거기는 기관 투자가들 전용으로 운영하는 그런 회사가 있고, 또 개인이 그냥 투자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자산 운용사예요. 저는 요즘에 그레이스케일 그러니까 베리 실버트랑 이 폼폴리아노를 좀 약간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느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시장 자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관해서 이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모건 클릭 디지털 에셋이라고 쓰기도 한다. 2004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상당히 오랫동안 이게 설립이 됐는데, 이 모건 클릭이라는 데가, 이 회사가 여기 나와 있지만 기부금, 재단이나 연금계획, 국가재산기금 및 가족사무소를 포함한 기관 고객을 위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라고 여기 써있죠. 개인 투자자는 상대를 안 해요. 제가 이 홈페이지에 가서 봤는데 상대를 안 해요. 자산 규모나 이런 거에 관해서 디테일하게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말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모건클릭이라는 데가.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야말로 진짜 기관을 위해서 움직이는 디지털 어떤 자산 관리 서비스 하는 데거든요.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비트코인에 관해서 추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급등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물론 중요한 거는 지금 같을 때는 이 차트에다가 함정을 파놓는 상황이 되게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설상 파동을 보고 되게 잘 본다고 해도 그게 역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단점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많이 했었냐면 지난 2주 동안 이게 지금 어떤 그래프 파동이 찹됐다라는 그런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찹핑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8,600달러라는 그 라인을 되게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보는 사람이 이 차트를 올린 사람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근데 무슨 얘기들을 되게 그러니까 한국 돈 하나로 따졌을 때는 1,020만 원 언저리 아니면 1,015만 원 언저리가 될 거예요, 아마. 거의.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가 제가 보는 기로에 서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트럼프 행정부하고 시진핑 그쪽하고 이제 관세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가 일단락 될진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전 세계 시총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 마켓캡이. 그 얘기는 다음 주가 월요일부터가 됐든 화요일부터가 됐든 어쨌건 분기점에 있으면서 역으로 와전될 확률이 되게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차트랑 같이 맞물려서 이제 말씀드리면 8,600달러를 한번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번 달 말까지 이 사람이 보는 기준에서는 11,800달러까지는 올라갈 거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맞을지 틀린지는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들한테도 분명히 뭐 원화 가격으로 했을 땐 분명히 긍정적인 여파가 있을 거라고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고,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누군가가 영상을 올리면 거기에 한탄하는 내용, 그리고 리플 뭐 끝났다, 어떤 코인 끝났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나는 오랫동안 이 시장에 있었는데 이제 코인이 안 오르니까 비전 없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떠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근데 아마 여러분들 아마 이미 아시겠지만 인간지표가 사실은 100%거든요. 모든 어떤 유능한 차티스트가 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늘어나고 하면 할수록 시장이 훈풍이 돌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야. 여기서 만약에 제가 단언하는데 한 달 더 만약에 이렇게 지리하게 가잖아요. 그때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진짜 실제로 시장을 떠난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우리가 밤에 잘 때 급등할 확률도 되게 높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칼자루진 세력들이 그 작업을 치긴 하겠죠. 근데 여태까지 제가 몇 년 동안 시장에 있은 바로는 시장이 뭐 패닉할 거다, 여기서 급락할 거다 말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좌절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갑자기 또 시장이 또 훈풍이 돌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을 한번 지켜보자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영향력 있는 거래소들에 관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어플은 마이토큰이라는 이 어플이에요. 근데 저는 바이낸스라는 거래소하고 후오비 글로벌, 그리고 OKEX, 코인베이스, 비트렉스, 뭐 비트바이넥스, 아니면 뭐 때로는 폴로니엑스, 이런 거래소들을 주축이 돼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한국 분들은 대부분 분들이 뭐 업비트에서 어떻게 하냐, 그거에 관해서만 되게 집중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이 볼륨량이 681밀리언이에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홀딩한 자산,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는 홀딩량이 가장 많은 거래소가 어디냐면 후오비 글로벌이에요. 사실은 바이낸스가 아니고. 볼륨량이 많은 거는 바이낸스, 그리고 홀딩량이 많은 거는 후오비 글로벌이에요. 이 양대 주축이 되는 거래소가 중화권 거래소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화권에 관해서 되게 관심을 집중하고, 중화권 코인에 관해서 예전에도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과연 14억 명이나 되는 중국인들이 만약에 코인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중국 시장이 만약에 오픈되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팔은 안 오르고 죠 분명히. 예. 그래서 그거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681밀리언이 바이낸스의 볼륨량이고, 여기 보시면 업비트가 58이에요. 681에 58이면 몇 대 몇이에요? 10분의 1 채가 안 돼. 볼륨량 자체가. 그래서 바이낸스가 어떤 코인을 리스트업 시키고, 바이낸스가 이 시장에, 그러니까 창펑자오라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관해서 눈여겨봐야 된다고 저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위터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을 안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그거를 웬만하면 하시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정보를 더 많이 객관적으로 보시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업비트만 계속 보지 마시고, 업비트에 뭐 어떻게 됐다 여기에 집중하시지 마시고. 왜냐면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12분의 1도 안 되는데, 681대 58인데 왜 여기에 업비트에만 집중하냐는 거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이제 저는 이제 한편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개발자 현황도, 지금 활성도에 관해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비트코인을 100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물론 마켓캡 랭킹 수준 1위에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자 여기 보세요. 2위하고 3위가 지금 익명성 코인이죠. 모네로하고 지캐시야. 그리고 모네로가 93.40이고 지금 지캐시가 88.40이에요. 자, 가격은 물론 여러분들이 투자한 가격에 대비해서 형편없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개발자들이 어느 정도 능력치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지금 활성도가 있는지에 관해서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야. 뭐 어떻게 규제가 어떻게 되니, 뭐 그런 사람, 그렇게 뭐 기사에 나오면 사람들은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막 이러죠. 4위에 지금 있는 게 87.440 스코어로 지금 이더리움, 그리고 보시면 이오스가 5위, 그리고 6위가 S&T, 7위가 리스크,
파리가 간간히 펌핑이 있는 GNT. 이 코인에 관해서도 제가 예전에 나쁘지 않은 코인이고 되게 몇 년 동안 눈여겨봐왔었다는 코인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여기 개발자 스코어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지금도 적극성 있게 활성화가 계속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야. 거기에 치중을 해야지 지금 가격이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런 것만 계속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9위권에 에이다가 있고 10위권에 라이브러리, 그리고 12위권에 라이트코인이 있고 13위에 스팀코인이 있고 14위에 XRP가 있어요. 15위에 큐텀, 16위에 도지. 사람들이 되게 무시하는 도지라는 코인이 16위에 있고, 자, 17위에 트론이 있고 18위에 스텔라 루멘, 19위에 네오가 있고 20위에 대시가 있어요. 일단 20위권까지만 말씀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열심히 마케팅 하는데도 되게 많긴 해. 어쨌건 이것도 참고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마이 토큰을 보시면서 접근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요. 거기 보면 뭐 역대 최고가 기준에서 지금 얼마나 떨어졌나에 관해서 그런 퍼센테이지도 나오거든요. 마이 토큰에는. 그거를 참고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부가적으로 이제 코인하고 관계없이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사람의 방송을 보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일관성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비트코인 위주로만 많이 오를 거예요. 알트코인 위주로만 많이 오를 거예요. 이 말은 말이 돼. 근데 어쩔 때 보면 비트코인만 앞으로 다 전 세계를 제패하고 알트코인은 다 죽는데 그렇게 또 말을 해버려. 이 여파가 되게 생각외로 되게 크거든요. 근데 또 한 일주일 지나니까 알트코인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면 알트코인도 올라요. 비트코인만 오르겠어요. 또 이렇게 말을 또 바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동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영상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 말을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코인 시장에 일찍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여기 보면 일관성이라는 이 단어거든요. 여기 보면. 근데 퍼즐을 사람이 뭔가 이 암호화폐에 내가 투자하고 뭐 부동산에 투자하고 뭔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투자를 하고 막 이렇게 퍼즐을 껴맞추잖아요. 자기 나름에. 근데 이 퍼즐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왜? 일관성이 있어야 내가 말하는 논리에 그게 힘이 실리고 그게 1 플러스 1이 2가 나오거든요. 근데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게 이제 있냐면 이 퍼즐이 억지로 여기다가 나중에 가위로 오리고 만약에 퍼즐이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일관성 있게 내가 말을 안 하면. 그러니까 시장에 관해서도 어떤 핵심 그런 코인에 관해서도 모르기 때문에 뭐 진리카 망해요. 뭐 스트라티스 끝난 회사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스트라티스 그 본연의 텔레그램 방이나 아니면 디스코드 가서 그 개발자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왜 스트라티스하고 왜 협력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개발 진척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근데 거기에 동조되는 시청자가 되게 많다는 거지. 왜? 모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코인에 그냥 쉽게 투자를 해. 쉽게 투자를 하고 쉽게 또 손절을 하고.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말하면, 근데 그러지 말자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주체가 돼서 이 내가 투자한 코인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좀 더 파보고, 만약에 내가 금액이 되게 많다고 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거기 가서 만나볼 수도 있어야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 그 정도는 돼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일관성이 없게 너덜너덜한 퍼즐을 맞히는 사람들을 되게 조심하자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막 비트코인만 오르고 알트코인은 다 죽는데, 근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ICO나 이런 거를 또 사람들한테 막 소개를 해. 자기 방송에서. 그리고 무슨 코인을 소개를 시켜. 코인을 돈을 받고 소개를 시켜주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일관성이 없게 이중성이 있는 거잖아요. 비트만 오른다던 사람들이 알트코인을 소개시켜줘. 이중성이 있는 게 아닐까요? 제가 말하는 게 틀린가요? 근데 거기에 동조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뭐 괜찮은 정보가 있으면 듣고 막 이렇게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반 개인들한테 이미 퍼진 정보는 이미 다 끝난 정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방이나 뭐 슬랙이나 디스코드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실질적으로 개발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걔네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나에 관해서 한번 필터링으로 해서 국내 사람들한테 걸려진 거 말고 그런 사람들 정보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게 더 객관화된 정보 그리고 직관적인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ICO 하는 회사가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결국 원하는 거는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시총 높은 코인,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코인 그리고 시총 10위권에 있는 코인들을 가져가고 대신해서 여러분들한테 쓰레기 같은 코인을 주려고 하는 거밖에 안 돼. 사실은. 왜? 어디서 소스코드 뭐 코드 같은 거 따가지고 코인이랍시고 만들어내. 그거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개발자 어느 정도 그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게 내가 만약에 진짜 그런 걸 하고 싶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 같은 데서 IPO나 거대 거래소에서 IPO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진행을 해요. 왜? 거기는 이미 이름이 있는 데잖아요. 볼륨량이 681이나 돼. 근데 창펑자오가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기 위해서 말 같지도 않은 코인을 사람들한테 IPO를 소개를 시켜줄까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IPO를 하려거든 차라리 ICO를 하려거든 IPO를 하시고 이상한 데 가서 식사하시고 그런데 신경을 많이 쓰지 마시라는 거죠. 저는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불안한 상황에서 뭐 제 개인적인 어떤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때 이 사람이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냐 일관성이 없게 얘기를 하냐 그런 거에 관해서 되게 눈여겨보세요. 왜냐면 진실성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분명히 나중에 가서는 분명히 그래서 오늘은 뭐 막판에는 이런저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얘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건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코인 자체 개별적인 코인 자체 하나하나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성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코인 가격에 관해서 너무 막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펀더멘탈이나 이런 거에 관한 그런 거는 이제 변하지 않은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에 뭐 대중들을 지치게 하고 그거는 뭐 어쨌든 세력들이 장난질 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